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우리 신종철이네 인문학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미에 결국 글을 쓴다는 거는 단원을 쓰는 것이고, 단원을 모으면 책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단원 앞에는 이제 문단, 이거 부르는 말이 많아요. 단락, 또는 순 우리말을 써가지고 글월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문단은 이제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 것이고, 문장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은 이제 우리 한국어죠, 한국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어로 글을 써야 되니까 한국어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법이라고 해서 그럴 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뭐 영문법 배우다 보면은 뭐 팔품사니 또는 무슨 문장 성분이니,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배울 때 이게 품사가 뭐고 성분이 뭐고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문법 시간에 배우죠. 근데 뭐 오늘 저의 글쓰기가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단 이 어떤 문장이 되면 문장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 문덕이가 글쓰기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문덕, 그다음에 글쓰기 공부한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몸체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한다는 용언이죠. 그건 약간 다르죠. 근데 그 문덕이라든지 글쓰기 공부라든지 주어가 되는 말들 또는 목적어에 들어올 수 있는 말들, 대체적으로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 철수가 동화를 읽었다. 철수도 단어고, 그 다음에 동화도 단어죠. 그 다음에 철수가의 가도 단어입니다. 가. 를도 단어죠. 근데 철수가의 가나 를은 철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또 를은 동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가 주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가 붙었고, 동화가 목적, 즉 철수가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냐? 동화를 읽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뒤에 또 다른 도와주는 단어들을 붙이는데, 그런 걸 이제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 또 이 단어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문장 쓰기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은 책이다 할 때 책이다 라는 게 있죠. 이다. 이 이다가 도대체 뭔가, 국어에서는 이거를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는데, 영어는 이게 비동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동사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조사로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문법적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죠. 뛰다, 달리다, 걷는다, 먹는다, 마신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이제 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또 맛있다, 흐리다, 착하다, 뭐 이런 말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들도 있어요. 책은 책인데 새 책, 옷은 옷인데 헌옷,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말도 있어요.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나? 빠르게 달린다. 또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쁜가? 매우 예쁘다. 일단 매우.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가 어떠한 종류의 단어인지를 아는 것도 일단은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는 그 자체 하나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단어는 그 자체 하나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단어와 붙어서 뜻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하나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탄사 같은 거예요. 오라든지 우와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 단어 하나로 독립적인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이런 다양한 어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양한 어휘들이 어떠한 관계들에 있나 단어의 의미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면 동의어가 있고요. 동의어.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 뭐 다른 말로는 유의어라고도 합니다. 또 반대말이 있죠. 반의어. 반의어가 있어요. 그죠? 시다의 반의어는 검다겠죠. 가다의 반의어는 오다이고요. 그죠? 또 희다, 하얗다, 새하얗다, 뭐였을까요? 하얗다랑 희끄무레하다? 우리말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간 어떤 말이 있을 때 그거가 비슷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의어입니다. 다의어. 다의어는 하나의 뜻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단어로 다양한 상황을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라는 말인데 먹다, 밥을 먹다, 나이를 먹다. 나이를 먹는 것의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나이가 든다? 든다는 뭐예요? 든다는 뭔가를 드는 건가?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이가 늘어간다 이런 말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나이는 먹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다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먹는다, 돈을 먹는다. 내 친구가 내 돈을 먹어버렸어. 이런 말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돈을 가로채다라든지 물은 마신다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다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쓰지 못할 경우에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빨과 치아와 이의 차이는 뭘까요? 할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서 치과에 가셨다. 그거를 할머니가 이빨이 안 좋으셔서 치과에 가셨다. 할머니가 치아가 안 좋으셔서 치과에 가셨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할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서가 아마 가장 일반적인 말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한자어를 치아로 쓴 것입니다. 한자어를 쓰면은 왠지 조금 그 문어체 느낌이 나죠. 우리 말의 그 글의 분위기가. 근데 이빨은 원래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죠. 이빨은 짐승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를 이빨로 표현한다면 그 글은 상당히 천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뺨과 볼의 차이 아시나요? 뺨은 뭐고 볼은 뭐죠? 다 얼굴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뺨이 가리키고 있는 지시 대상하고 볼이 가리키고 있는 지시 대상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뺨은 이 광대뼈를 포함한 이 전체가 뺨입니다. 볼은 이 광대뼈 아랫부분의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볼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엉덩이, 궁둥이, 볼기.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엉덩이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엉덩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부터 이 허벅지에 내려오는 그 엉덩이 전체. 궁둥이는 무엇인가? 궁둥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 중에서 의자에 앉았을 때 닿는 부분이 궁둥이입니다. 그럼 볼기는 뭘까요? 볼기는 엉덩이 중에서 정말 이 볼처럼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이 볼기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때 좋은 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와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는 편지였다.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리라는 표현이 그때 어떻게 쓰였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리는 강과 강 사이에서 이쪽과 저쪽 편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쓴 다리는
연결한다는 의미에 상당히 의미를 더 둔 거죠. 예. 그렇게 어떤 단어 하나하나 쓸 때 요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는 젊은이들에게 옛날에 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너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기둥들이다. 그 기둥이라는 말을 일단 은유적으로 쓴 건데, 그때 기둥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집의 한 구성 요소로서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둥이 튼튼히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집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 집을 튼튼히 받치는 것이 기둥이고, 그런 기둥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너희라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그런 기둥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를 잘 구분해내는 것이 글쓰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계속 유의어와 또 반의어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중복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복되는 말들에 대한 것, 또는 또 말의 구체적인 말과 추상적인 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관한 설명들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 강좌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